그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굵은 빗방울이 국제대학병원 지붕을 때리는 소리는 한지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처럼 무겁게 울렸다. 그녀는 낡은 핸드백을 움켜쥔 채 손에 든 입원비 청구서를 바라봤다. 어제보다 20만 원이 늘어난 2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은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피와 눈물로 벌어온 돈이었지만 이 숫자는 마치 그녀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춤을 추는 것만 같았다. 환자 한지혜 씨 입원비가 수납되었습니다. 간호사의 나긋한 목소리는 지민의 머릿속에 벼락처럼 울렸다. 누가요? 그녀는 귀를 의심했다. 누가 이렇게 큰 돈을 선뜻 지불할 만큼 능력 있고 선량할 수 있단 말인가? 간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민은 의심으로 가득 찬 채 지하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위압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서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키가 크고 조각처럼 날카로운 얼굴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얼굴은 섬뜩할 만큼 낯익었다. 태양그룹의 CEO 권지훈. 그녀가 예전에 맞섰던 거대 소송의 상대방이었다. 그 소송에서 패소해 모든 것을 잃은 그녀 앞에 이제 그는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한지민 변호사님, 오랜만이군요. 권지훈은 나지막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에게 빚을 지셨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제 동생의 입원비를 내주신 겁니까? 돈이 필요한 당신과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제가 만난 것뿐입니다. 권지훈은 단도직입적으로 답했다. 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일 조리요. 스파이. 당신에게 10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1000억 원. 제가 요구하는 일은 무엇이든 군말 없이 해야 합니다. 지민은 경악했다. 1000억 원 그 돈이면 빚을 갚고 동생을 미국으로 보내 치료받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그녀는 양심을 팔고 배신자가 되어야 했다. 저는 사람을 죽이거나 불을 지르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권지훈은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다. 태양그룹의 3남 김민준의 비서가 되세요. 김민준에 대해 지민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재계의 천재로 불렸지만 본성은 순수하고 정직하며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가 지민에게 민준에게 접근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의심스러웠다. 그를 파멸시키려는 것일까? 권지훈은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사진 속에는 김민준이 한 여자 한 아이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지민에게 민준의 가정을 파괴하라고 지시하는 듯했다. 당신의 계약은 임무가 끝날 때마다 갱신될 겁니다. 권지훈이 말했다. 잘 생각하세요. 당신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민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때 뛰어난 변호사였던 시절을 떠올렸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화제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동생은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 그녀 앞에 놓인 길은 어둡지만 동생을 구할 유일한 길이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악맥의 영혼을 팔아야 했다. 좋아요. 지민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지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강인하고 똑똑했던 한지민은 이제 그의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한낱 졸에 불과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지민은 마이바흐에 올랐고 차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차는 밤을 가르며 달렸고
그 뒤로는 희망을 위해 양심을 팔아버린 한 인간이 남겨졌다. 그녀는 오늘 밤 이후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잔혹한 음모와 어두운 비밀, 그리고 가시밭길 같은 사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과연 그녀는 이 모든 시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태양그룹의 본사는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거대한 유리 빌딩이었다. 지민은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을 증오했다. 이 빌딩의 꼭대기층에 앉아있을 권지훈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증오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스파이가 되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이력서와 함께 권지훈이 건넨 작은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면접장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지민의 앞에 앉은 인사 담당자들은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전직 변호사라는 특이한 경력을 의아해했다. 그들은 지민이 왜 굳이 대기업 비서직에 지원했는지 물었다. 저는 변호사로서 고객의 인생에 깊이 관여했지만 때로는 저의 능력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세상의 불합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이치를 바꾸는 사람, 즉 기업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을 돕고 싶습니다. 지민은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의 솔직하고 논리적인 답변은 면접관들의 흥미를 끌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김민준 상무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한지민 씨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권지훈이 그녀에게 부여한 첫 번째 임무, 즉 김민준의 마음을 얻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지민이라면 정직과 신뢰를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했다. 사람의 마음은 단단한 돌과 같아서 힘으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물방울은 결국 돌을 뚫어냅니다. 저는 저의 능력과 진심을 꾸준히 보여줌으로써 상무님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결국 가장 견고한 마음은 신뢰에서 비롯되니까요. 그녀의 비유적이고 시적인 답변은 면접관들을 감동시켰다. 며칠 뒤 지민은 김민준 상무의 비서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부터 그녀는 자신의 양심과 싸워야 했다. 처음 만난 김민준은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깔끔한 외모, 선한 눈빛, 그리고 온화한 미소.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거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민에게 첫 만남부터 존댓말을 쓰며 예의를 갖췄다. 한 비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으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민은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부족한 점, 당신은 완벽에 가까워요. 그래서 당신을 망가뜨리기가 더 쉽겠네요.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는 일에 있어서는 냉철하고 완벽주의자였지만 사적인 생활에서는 지민을 편안하게 대해줬다. 야근을 할 때면 따뜻한 차를 건네고 점심 식사 때는 그녀가 좋아하는 메뉴를 먼저 물어봤다. 그의 사소한 배려는 지민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잔인했다. 그의 약점을 찾아내, 그의 주변 인물들을 이용해, 그의 모든 것을 내게 보고해. 지민은 민준의 일정을 꼼꼼히 체크하며 그의 사생활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가 매주 주말마다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 같네요. 이대로 당신을 망가뜨려도 괜찮을까요? 지민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손은 이미 더러워졌지만 민준의 순수함은 그녀의 양심을 끊임없이 찔렀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던 민준은 지민에게 말했다. 한 비서님,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근처에 맛있는 순두부찌개 집이 있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지민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아 순두부찌개를 먹었다. 민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민에게서 어떤 벽도 느끼지 않고 진심으로 그녀를 신뢰하는 것 같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하시지만 저는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민은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그녀도 한때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이제는 그 꿈이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민준의 순수한 영혼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핸드백에서 도청 장치를 꺼냈다. 그녀는 오늘 민준과 나눈 모든 대화를 권지훈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민준의 약점을 찾아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은 것은 약점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양심이었다. 나는 그를 망가뜨릴 수 없어. 지민은 속삭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배신해야만 해. 그녀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권지훈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민준의 순수한 영혼을 짓밟아야 했다.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지민은 권지훈의 다음 지시를 받은 날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임무는 더욱 구체적이고 잔혹해졌다. 김민준의 약혼녀 태양그룹의 협력사인 성원건설 안 회장의 딸인 안소희를 이용해 민준과의 파혼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그녀의 삶까지 망가뜨리라는 것이었다. 권지훈은 안소희가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 모델과 비밀리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보를 지민에게 넘겼다. 이 정보를 이용해 안소희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민준의 아버지인 김 회장에게 충격을 주라는 지시였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캐내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었다. 지민은 과거 변호사로서 정의를 위해 싸웠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녀의 손으로 무고한 사람의 행복을 짓밟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통에 시달렸다. 동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대로 가면 그녀는 악마가 될 것만 같았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민은 권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권지훈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생의 입원비는 매주 청구됩니다. 당신의 동생이 깨어날 때까지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아요. 그의 잔인한 경고는 지민의 희미한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그녀는 결국 명령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권지훈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파괴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지민은 안소희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소희가 유명 모델인 다니엘과 몰래 만나는 장면들을 사진에 담았다. 그리고 안소희가 다니엘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건네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포착했다. 그 사진들은 안소희가 임신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김민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지민은 이 증거들을 권지훈에게 넘기는 대신 직접 김민준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지민은 민준을 만나러 가기 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이미 과거의 빛을 잃고 공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답은 아니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싶었다.
민주는 그녀가 건넨 사진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진들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뜻이죠?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상무님의 약혼녀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지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 사실을 권 회장님께 알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결혼을 무효로 만드십시오. 민주는 지민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말했다. 왜 제게 이 사진들을 가져오셨습니까? 권지훈 회장님께 보고했다면 더 큰 보상을 받으셨을 텐데요. 저는 저의 방식으로 일합니다. 지민은 짧게 답했다. 저는 저의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민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지민의 진실함을 믿었고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민준은 아버지인 김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안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을 폭로했다. 안 회장과 그의 딸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결국 결혼은 무효가 되었다. 권지훈은 지민의 행동에 경노했다. 그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는 내 꼭두각시일 뿐이야. 네 동생의 생명은 내 손에 달려 있어. 지민은 담담하게 권지훈의 위협을 받아들였다. 네, 저는 당신의 꼭두각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양심을 따를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제 동생을 죽인다면 저도 당신의 비밀을 모두 폭로할 것입니다. 지민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권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단호함에 당황했고 그녀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결국 분노를 사귀며 전화를 끊었다. 지민은 권지훈의 꼭두각시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그녀의 선택은 그녀를 또 다른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복잡한 권력 다툼 속에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안소희와의 파혼 소동 이후 태양그룹 본세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민주는 약혼녀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고뇌와 상실감이 서려 있었다. 지민은 그런 민준을 곁에서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이용해야 하는 스파이였지만 동시에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인간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다. 권지훈은 안소희의 임신 소식을 이용해 민준의 평판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했지만 지민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그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권지훈은 지민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는 더욱 과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임무였다. 태양그룹의 김 회장에게 당신이 김민준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해. 그리고 결혼해. 지민은 경악했다. 제가요? 거짓말로요? 그래. 이 상황을 너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해. 김 회장은 손자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이사회에서 김민준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손자가 필요하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지민은 고민에 빠졌다. 이 거짓말을 하면 권지훈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이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을 찾아가 이 사실을 고백했다. 상무님, 상무님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민준의 눈은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날 밤 제가 술에 취해 실수했어요. 저를 해고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민주는 지민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민을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손자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민의 말대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가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결국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아버지인 김 회장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 아버지, 저 한지민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녀가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김 회장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민준의 말을 믿었다. 그에게는 손자가 가장 중요했다. 그는 지민의 이력과 평판을 조사했고 그녀가 뛰어난 변호사였으며 가정 환경도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했다. 지민은 민준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민준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대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을 준비했고 결혼 후에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지민 씨,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민주는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거짓말이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권지훈의 위협이 그녀를 짓눌렀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태양그룹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민준의 형들인 이상혁과 이태준은 이 결혼을 반대했다. 그들은 지민이 민준에게 접근한 목적이 불순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상혁은 지민을 경계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지민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이상혁의 경계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권지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했지만 이제 그녀는 태양그룹 내부의 복잡한 권력 다툼 속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다. 결혼식 날 지민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손을 잡았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들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지민과 민준의 결혼식은 태양그룹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한낱 비서가 재벌가 삼남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은 수많은 추측과 소문을 낳았고 지민은 그룹 내외부의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게 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민을 보호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민에게 헌신하는 듯 보였다. 그의 그런 모습은 지민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결혼 후 지민은 권지훈과의 관계를 끊으려 노력했지만 권지훈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네가 태양그룹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권지훈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비릿하게 들려왔다. 그는 지민에게 새로운 임무를 지시했다. 바로 태양그룹의 기밀 자료를 빼돌려 권지훈에게 넘기라는 것이었다. 지민은 이 임무를 거부할 수 없었다. 권지훈은 지민의 동생 지혜의 생명을 담보로 그녀를 협박했다. 지민은 마음을 굳게 먹고 민준의 서재에 숨겨진 기밀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접근하는 모든 순간이 죄책감으로 얼룩졌지만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민준이 잠든 밤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파일을 뒤졌다. 그러나 민준은 예상외로 예민했다. 그의 서재에는 고도의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민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녀는 방법을 바꿔야 했다. 민준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지민은 그에게 조금씩 다가가며
그의 신뢰를 더욱 깊게 쌓아갔다.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음악 심지어 그의 사소한 습관까지 파악했다. 민주는 지민의 그런 관심에 감동했고 점차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들을 털어놓았고 지민은 그 모든 것을 권지훈에게 보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은 민준의 건강검진 기록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그녀는 경악했다. 파일에는 민준이 오랫동안 불임 치료를 받아왔고 의사로부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민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다. 그녀가 민준에게 했던 임신이라는 거짓말이 사실은 영원히 들통나지 않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불임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의 거짓말을 믿어주고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자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행동은 순수한 선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속셈이 숨겨져 있었을까? 지민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을 속였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친절함이 그저 가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의 불임 사실을 권지훈에게 보고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보고에 만족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지시했다. 민준의 형인 이상혁에게 접근하라는 것이었다. 이상혁은 태양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민준과 치열하게 다투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민을 처음부터 의심했다. 지민은 이상혁에게 접근하기 위해 민준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이상혁의 환심을 사려 했다. 하지만 이상혁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지민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지민은 이상혁에게 접근하면서 그가 과거 자신의 부모님과 관련된 화재 사건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과 이상혁의 대화를 도청하기 위해 민준의 서재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그녀는 도청 장치를 통해 두 형제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부모님과 관련된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태워버려야 해. 이상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 회장의 사업 파트너였던 한 변호사 부부. 그들이 알고 있는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려야 해. 지민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부모님이 권지훈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상혁이 있었다. 지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권지훈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자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복수였다. 지민은 이상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손을 떨었다. 그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려야 해. 라는 그의 차가운 말은 그녀의 부모님이 권지훈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증명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존재였고 그 배후에는 이상혁이 있었다. 지민의 복수심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훈의 꼭두각시로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상혁과 직접 맞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상혁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지민을 의심하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지민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상혁의 죄를 입증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지민은 이상혁이 태양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민준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상혁은 민준이 회장직을 물려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지민은 이 기회를 이용해 이상혁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상혁의 음모를 은밀히 알렸다. 민준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민이 건넨 결정적인 증거들, 즉 이상혁이 민준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서류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형이 저에게 이럴 리가 없어요. 민준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상무님, 당신은 너무 순수합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지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상혁 씨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지민은 민준에게 이상혁의 다음 계획을 알려주며 그를 설득했다. 그녀는 이상혁이 민준의 약점을 잡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민준은 지민의 말을 듣고 이상혁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지민과 함께 이상혁의 음모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이상혁에게 자신이 경영권에 대한 욕심이 없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혁은 민준의 말을 믿고 경계를 풀었다. 그는 민준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민준이 중요한 사업 계약을 위해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날, 이상혁은 그가 탄 차를 사고로 위장해 폭파시키려 했다. 하지만 지민과 민준은 이미 이상혁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에 미리 신고하고 폭발물을 제거했다. 민준은 차량에 미리 설치된 가짜 폭발물로 폭발을 위장하고 병원에 실려가 의식불명 상태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상혁은 민준이 죽은 줄로만 알고 기뻐하며 태양그룹의 회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태양그룹 이사회를 소집하고 민준이 회장직을 승계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표했다. 그는 민준이 과거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이상혁의 주장을 믿고 그에게 회장직을 넘겨주려 했다. 바로 그때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민준이 이사회 회의장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이상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준은 모든 이사들 앞에서 이상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지민이 녹음한 이상혁이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형은 나를 죽이려 했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죽인 진범은 바로 형이야. 민준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이상혁은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음성 파일은 그의 죄를 명백히 증명했다. 경찰이 회의장으로 들이닥쳤고 이상혁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네가 나를 속였어. 한지민, 네가 나를 속인 거야. 그의 마지막 외침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지민은 이상혁이 체포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를 찾아 복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해야 했다. 민준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그의 사랑을 이용했다. 그녀는 이제 민준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이상혁이 체포된 후 태양그룹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민준은 그룹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상실감과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상혁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짓말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중심에 바로 지민이 있었다. 지민은 이상혁의 죄를 밝히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의 서재로 들어가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민준은 지민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한 비서님 아니 한지민 씨, 당신이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권지훈의 스파이였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했고 나를 이용했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 동생을 살려야 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하지만 당신의 거짓말은 내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임신했다는 거짓말, 그리고 당신이 내게 다가온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민준의 아픔에 공감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당신도 저를 이용했잖아요. 당신은 불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제가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이용해 태양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봤다. 내가 당신의 거짓말을 이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나는 이상혁의 음모를 알고 있었고 그가 나를 제거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회의 지지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거짓말을 믿는 척했고 당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민준의 고백에 지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지민은 자신의 오해와 의심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믿지 못하고 그를 의심했지만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민준은 지민의 죄를 용서했고 지민은 민준의 진심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화해했다. 그날 밤 지민은 민준에게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권지훈과 이상혁의 음모에 희생되었고 그들이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다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민준은 지민의 이야기에 분노했다. 그는 지민의 가족을 죽인 진범이 권지훈과 이상혁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한지민 씨, 아니 지민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돕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족을 죽인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죄를 밝히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민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복수라는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지만 이제는 진실과 신뢰 위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이상혁의 체포 이후 태양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김 회장의 단호한 결정과 민준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민준은 그룹의 회장직을 맡아 이상혁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지민은 민준의 곁에서 그의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민준이 그룹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진범인 권지훈을 찾아 복수해야만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권지훈의 실체를 밝히고 그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민준은 지민의 복수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민주는 태양그룹의 모든 기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지훈이 과거 태양그룹과 맺었던 모든 사업 계약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민준의 노력 끝에 그는 권지훈이 태양그룹의 경쟁사를 파산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권지훈은 경쟁사의 기밀 자료를 빼돌리고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검은 돈을 뿌렸다. 이 모든 과정에 이상혁이 연루되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상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권지훈의 손을 잡고 민준의 사업을 방해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권지훈의 죄를 모두 밝혀내기에는 부족했다. 지민은 자신의 부모님이 권지훈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부모님이 과거 권지훈과 만났던 장소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민준은 지민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권지훈이 과거에 머물렀던 장소들을 모두 조사했다. 그들의 노력 끝에 그들은 권지훈이 과거에 사용했던 비밀 서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권지훈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기록된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장부에는 권지훈이 태양그룹의 경쟁사를 파산시키기 위해 사용한 모든 방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민의 부모님이 권지훈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를 협박하다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지민은 장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부모님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영웅들이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권지훈의 죄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지훈의 모든 죄를 폭로했다. 그는 태양그룹이 권지훈과 결별하고 그의 모든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준은 기자들에게 권지훈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권지훈은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과 지민을 찾아가 협박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세상에 공개된 후였다. 경찰이 권지훈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권지훈은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되었다. 그는 민준과 지민을 향해 소리쳤다. 네가 나를 배신했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쉬. 지민은 권지훈의 마지막 발악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끔찍한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복수에 성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지훈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다. 권지훈이 체포된 후 지민은 동생 지혜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민은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혜야, 언니가 해냈어. 우리 부모님의 원수를 갚았어.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지민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는지 지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지혜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삶은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졌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을 찾았다. 이상혁의 체포와 권지훈의 몰락은 태양그룹의 뿌리 깊은 부패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들의 죄는 무거웠고 법의 심판은 정의로웠다. 태양그룹은 민준의 주도 아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고 지민은 그의 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민준은 지민의 뛰어난 능력과 통찰력을 인정하며 그녀를 그룹의 법무팀장으로 임명했다. 지민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그룹을 정화하고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민준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또한 그를 깊이 신뢰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 진실과 존중 위에서 굳건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지민의 동생 지혜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지민은 매일 병원을 찾아 지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지혜에게 민준과의 사랑,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도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지혜를 찾아왔다. 그는 지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지민을 위로했다. 지혜 씨가 꼭 깨어날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민준은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따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지혜가 의식을 되찾았다. 지민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혜를 품에 안았다. 지혜야, 언니가 돌아왔어. 지혜는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지민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과거의 따뜻함을 되찾고 있었다. 지혜는 오랜 시간의 혼수 상태로 인해 몸이 쇠약해졌지만 지민과 민준의 보살핌 속에서 점차 회복해 나갔다. 그녀는 지민의 이야기를 듣고 민준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그들을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한편 태양그룹의 회장이 된 민준은 이상혁과 권지훈의 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혔다. 태양그룹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기자회견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태양그룹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지민은 민준과의 사랑을 통해 상처를 치유했고 지혜는 건강을 되찾았다. 민준은 회사의 부패를 척결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행복만이 남은 듯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다. 지민은 지혜의 회복을 돕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화재 현장에서 사라진 아버지의 유품을 찾게 되었다. 유품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편지와 그들이 권지훈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들에는 민준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었다. 김민준 상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민은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기록에 따르면 민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권지훈과 이상혁의 음모를 알고 있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 지민의 가족에게 접근했던 것이었다. 민준이 지민에게 보였던 모든 친절과 사랑은 사실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가면이었던 것이다. 지민은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것이었다. 지민은 민준을 찾아가 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이게 뭐죠?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군요. 당신은 저를 이용한 거였군요. 민준은 편지를 읽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지민은 민준의 침묵을 보고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저를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나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지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서 돌아섰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사랑은 다시 한번 모래성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 지민의 눈물은 뜨겁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의 침묵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의 사랑, 그의 친절, 그의 모든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삶은 거짓말과 배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것만 같았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돌아섰고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지민을 찾아가 그녀에게 매달렸다. 지민아,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 당신에게 사랑은 그저 수단일 뿐이잖아요. 지민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회사를 위해 저를 이용했어요. 당신은 저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척하면서 제 등 뒤에 칼을 꽂았어요. 민주는 지민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지민아.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 민주는 지민에게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여주었다. 유언장에는 김 회장이 민준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기 위해 지민의 가족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비밀을 알아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태양그룹의 회장직을 승계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으로 민준에게 지민의 가족이 알고 있는 권지훈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민준은 지민의 가족이 권지훈의 음모에 휘말려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지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유언과 그녀의 안전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에게 접근했어. 나는 너의 가족을 죽인 진범을 밝히고 싶었고 너의 복수를 돕고 싶었어.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나의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어. 민주는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지민은 민준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지만 그의 거짓말에 대한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다시 그를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있나요?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보다 당신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회장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대답은 지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김 회장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김 회장은 민준의 진심을 보고 감동했다. 그는 민준의 결정에 동의하고 그에게 회장직을 물려주는 대신 그에게 지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허락했다. 민준은 회장직을 사임하고 지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작고 소박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지민은 다시 변호사로 돌아와 정의를 위해 싸웠고 민준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짓말과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진실로 완성되었다.